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올해 3월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열광하실 만한 아주 듬직한 SUV가 렉서스에서 출시된다고 해서 오늘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렉서스 LX 풀체인지입니다. 렉서스 LX는 렉서스 최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렉서스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아니, 렉서스가 하이브리드를 사용한 지가 언젠데 무슨 최초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LX는 토요타 랜드크루저 기반의 렉서스 모델인데요. 렉서스가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인 건 제 구독자분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렉서스 LX는 2007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풀체인지되어 2021년 4세대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이 2번 풀체인지되는 타이밍에 렉서스 LX는 한 번 풀체인지를 거친 것이죠. 그만큼 공들여 개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기다린 차이기도 합니다. 렉서스 LX는 바디용 프레임, 즉 프레임 바디 구조를 가져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요 근래 신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프레임 바디 구조를 가졌지만 렉서스의 놀라운 서스펜션 기술로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렉서스 LX는 LX600과 LX700H가 존재하는데 국내에는 LX700H, 즉 하이브리드 모델만 공식 출시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LX가 글로벌 출시한 건 2021년이지만 LX700H, 즉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전 세계적으로 공식 출시한 건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따끈한 신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따끈한 파워트레인을 얹은 렉서스 LX가 3월 국내 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골은 아닌 셈이죠. 렉서스가 얼마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진심인지 출시 시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렉서스 LX는 TN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플랫폼은 렉서스의 오프로드 끝판왕인 렉서스 GX와 공유하고 있죠. 그만큼 오프로드 성능 하나만큼은 끝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출시되는 LX700H의 파워트레인은 3.5L V6 트윈터보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 출력 457마력에 토크 80.6을 발휘합니다. 토크가 정말로 높은데요. 아직 연비 정보는 공개가 안 되었는데 6기통 가솔린의 무게가 무거운 차량이라 렉서스 ES처럼 연비가 막 17, 20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올 3월 17일 국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국내에는 4인승과 5인승, 7인승으로 3가지 시트 구성을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은 4인승이 1억 9,457만원, 5인승이 1억 6,587만원, 7인승이 1억 6,797만원입니다. 이번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렉서스 LX에 적용된 렉서스 최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기존 렉서스 모델들에서는 탑재되지 않았던 교류 발전기, 즉 알터네이터와 스타트 모터를 기본으로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비상용 엔진 시동 장치 하나가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전기 모터가 엔진에 시동을 거는 방식이어서 만약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모터나 배터리가 고장나면 엔진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LX700H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알터네이터와 스타트 모터를 따로 장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죠. 즉 알터네이터로 생성된 전력을 12V 배터리에 공급하여 엔진으로만 구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 줄로 함축하자면 하이브리드가 고장이 나면 그냥 엔진으로 갈 수 있게 만든 렉서스 최초의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렉서스가 얼마나 LX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 렉서스 LX의 차량 크기를 경쟁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렉서스 LX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아마 보시면서 와, 차가 너무 큰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쟁 모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일단 전장은 디펜더보단 조금 길고 벤츠 GLS와 BMW X7보다는 짧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길죠. 전폭 역시나 넷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좁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전폭도 별로 안 넓어요. 대신 전고가 조금 높습니다. 벤츠 GLS, BMW X7보단 훨씬 높고요. 디펜더보다는 낮습니다. 휠베이스도 4대 중에 가장 짧아요. 이건 7인승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결과적으로 높이만 높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차량 가격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렉서스 LX는 국내 3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는데 4인승 VIP, 5인승 오버트레일, 7인승 럭셔리입니다. 가격은 1억 6,790만원부터 1억 9,457만원으로 거의 2억인데요. 1억 중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GLS 450과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디펜더 110 P400X 모두 동일한 6기통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가격을 가져왔는데도 더욱더 비쌉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비싸게 느껴지기는 해요. 렉서스 LX는 결코 볼륨 모델, 즉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렉서스 LX가 너무 좋아서 LX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소비층이라서 렉서스에서도 굳이 가격을 대중적으로 책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기 위한 가격 책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렉서스 LX와 크기가 비슷한 차량은 많지만 이런 크기에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이 없으니 경쟁 모델도 국내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렉서스 LX의 트림별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3가지 트림별 디자인을 준비했는데 4인승, 7인승, 그리고 5인승입니다. 일단 4인승과 7인승은 외관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고 5인승 오버트레일의 디자인과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흰색 외장 컬러로 비교해보면 크게 다른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을까요? 일단 렉서스의 상징인 스핀들 그릴의 컬러가 5인승은 블랙이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 크롬 파츠도 블랙,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변경됩니다. 다른 브랜드로 보자면 블랙 패키지 같은 느낌이 5인승 디자인이라 생각되는데 렉서스 LX는 따로 F 스포트 트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외관을 원하신다면 5인승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정측면을 보더라도요, 같은 디자인인데 약간의 파츠들의 변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6인승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5인승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랄까요? 측면에서의 변화도 꽤나 드러나는 편입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휠이죠. 그런데 휠 디자인은 4인승과 7인승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렉서스 LX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만 보이는 차이점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봤는데 앞쪽이 4인승, 뒤쪽이 7인승 휠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확 다르죠? 스포크의 형상은 동일한데 컬러가 원톤이냐 투톤이냐 무광이냐 유광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은 5인승입니다. 5인승의 측면은 확실히 달라요. 일단 휠이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아주 까맣죠. 너무 까매서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휠 위쪽 클레딩 부분이 검정 유광입니다. 보통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짓는데 역시나 플래그십인 만큼 유광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몰딩 그리고 루프렉까지도 모두 유광 블랙으로 감쌌습니다. 측면 이미지가 4인승, 6인승과는 전혀 다르죠. 구독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취향이신가요? 5인승 모델 실물로 보면은 근데 정말 기가 막힐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측 후면을 보면 휠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렉서스 LX는 완전 각진 디자인이라 측 후면 실루엣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전혀 쿠페스럽게 멋을 부리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후면부에서는 99% 동일합니다.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머플러 팁을 히든 타입으로 하지 않았고 오른쪽 하단에 살짝 노출되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범퍼 하단 좌우 모서리의 크롬 파츠의 여부 외에는 디자인 차별화를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정면과 측면에서의 차이가 아주 도드라지네요. 이번엔 실제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디자인의 영역은 언제나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렉서스 LX의 디자인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든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존재감이 또렷해 보입니다. 플래그십 SUV가 당연히 갖춰야 할 당당함과 위용이 전면부를 통해 모두에게 드러나죠. 보닛의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더욱더 강력해 보입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 팰리세이드도 보닛의 높이를 높인 디자인을 채택했는데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던 걸까요? 스핀들 그릴과 L자형 주간 전조 등으로 이 차가 렉서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흰색 바디 컬러도 너무나 멋지네요. 측면 실루엣은 당당함 그 자체입니다. 앞, 옆, 뒤 그 어디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마치 탱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무식해 보이는 SUV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우아함까지도 느껴지는 측면의 라인입니다. 후면부는 좌우 테일램프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뒷유리창은 기울어지지 않아 운전석에서 후방 시야를 확인하기에도 정말로 편해 보입니다. 디자인은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3열을 펴지 않았을 때 트렁크 공간은 역시나 넉넉한 편이고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짐을 위로 쌓아 올리기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열을 폴딩했을 때 평탄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산차처럼 폴드 앤 다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폴드만 되는데 그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저 상태로는 차박이나 캠핑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평탄화를 위해서는 트렁크 쪽 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모로 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박이나 캠핑 말고 다른 레저 위주로 골프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타기에 더욱 적합한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외부만큼이나 중요한 실내를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5인승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외관에서 블랙 패키지처럼 되어 있던 스포티한 외관을 갖춘 렉서스 LX를 선택하셨을 때의 실내 구성입니다. 아마 국내 렉서스 LX 판매량 중에 가장 많이 선택받는 게 5인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무난한 시트 구성이죠. 실제 사진으로 보면 3명이 앉기에는 살짝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 좌우에 있는 시트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크기 비교해서 보셨다시피 렉서스 LX의 전폭이나 휠베이스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 물론 실내 공간이 좁지는 않겠지만 GLS나 X7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는 건 7인승입니다. 2명, 3명, 2명 구조로 앉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전장이 그리 긴 차가 아니다 보니까 3열 레그룸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전고는 워낙 높아서 헤드룸 걱정은 없는데 3열 시트를 봤을 때 그리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3열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트 구성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돼요. 이 크기에 7인승이 없으면 또 서운하죠. 지금 보시는 건 4인승 구성인데요. 아주 호사스러운 럭셔리 오프로더로 보이네요. 4인승은 무려 시트 각도가 48도까지 눕혀진다고 하는데 벤츠 마이바흐의 최대 기울기가 43.5도인 걸 감안해보면 얼마나 많이 눕혀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트의 고급스러움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뒤덮었습니다. 렉서스는 세미 아닐린 가죽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도 주로 마이바흐에 적용되는 최상급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엄청 좋은 가죽이긴 하지만요.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고 주름이 잘 진다라는 단점도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 LX 4인승에 대한 수요는 조금 적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게 렉서스는 이미 럭셔리 밴인 렉서스 LM이 있습니다. 저도 이 차를 시승했었는데 그 가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4인승 모델이 말이죠. 더욱더 극단적인 럭셔리를 원한다면 렉서스 LM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렉서스 LX만의 매력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4인승 수요가 아예 없진 않겠죠. 이번엔 1열입니다. 렉서스의 실내는 보수적인 인테리어의 끝판인데요. 그래도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무려 3개나 적용되었습니다. 렉서스 치고는 상당히 화려하면서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물리적 버튼 역시나 상당히 많아요. 보통 렉서스를 구매하시는 연령층이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LX는 5, 60대가 주 타깃이라 생각이 되는데 연령대를 감안해 본다면 너무 디지털화가 된 인테리어보다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 너무 또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면 조작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시트를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일단 LX는 전고가 상당히 높은 SUV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도가 상당히 낮고 여유로운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렉서스는 또 모든 버튼들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 인상적인데 하루빨리 렉서스 LX를 직접 타보고 싶어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느낌은 어떨지 너무나도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3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SUV 렉서스 L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크고 높은 차, 그런데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평생 탈 수 있는 차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5, 60대 분들께서는요, 차량을 기변하실 때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 차야 라고 기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러고 나서 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차를 잘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5060 세대 분들이 거의 종착역으로 내리시기에 가장 만족도가 높을 만한 차가 LX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현재 렉서스 ES를 약 20만 킬로 주행하시면서 아주 만족하고 계신데, 조심스럽게 렉서스 LX를 한번 추천드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빠른 시승기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